올해 가장 네. 또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조선 그렇죠. 업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면 이분이 있죠? 엄경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선 좋은 거는 사실 2년 전부터 좋았잖아요. 조선 업황이. 업황 자체는 3년 전부터 3년 사실 전부터 좋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적을 수주도 잘 나왔고. 실적을 보여준 게 24년이 거의 2분기 정도부터 좀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네. 저희 이제 24년 연말 가장 최고 성수기에 해당하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수주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4년이 지나고 나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주 연도 기록이 바뀔 것 같다. 네. 그게 24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4년에 꾸역꾸역 발주가 많이 나오다 보니 25년 되면 이제 발주는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도 전략상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주었고 네, 네. 인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상선과 조선을 그러니까요. 같이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조선 업체들에게 아주 큰 든든한 그 요즘 최대 화두는 선박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미국이건 아니면 네. 우리나라건 다 전시에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는 이제 상선 물량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네. 전시에는 이제 전쟁에 네.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운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 중에 그런 지정된 선박들이 있고요. 네. 미국에도 그런 선박이 있는데 가지고 온 장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에는 80척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미국의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한 거 상으로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185척의 그 전략상선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존스 액트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92척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14년 1월 거를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그때는 척수는 비슷하고 존스 액트법에 해당하는 것도 비슷하긴 한데 그 사이에 이 선종들이 조금 바뀌긴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벌크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고 컨테이너 선박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자동차 운반선이 조금 생겨났고 네. 로로선 같은 경우 좀 줄어들었고 탱커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봉량 기준으로는 척수 늘어난 것보다는 조금 덜 늘어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들이 그럼 언제 만들어져서 인도되었냐? 2024년 1월 기준 이 전략선대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면 심지어 63년에 만들어져서 인도된 선박도 있고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다시피 아직도 쓰고 반세기가 있고 지났는데. 한 척인데 이제 아마 그 용도가 굉장히 취약한 선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상황이고 20년 이후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쓰는 것 중에서이긴 하지만 인도 척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이 선대를 한번 갈아 끼우기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아마 지금 감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전략상선대를 좀 채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며 인도며 하여튼 배가 필요한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많아질 되죠. 거고 당연히 그 배를 미국 배를 설마 중국에서 주문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딱히 주문할 데가 우리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이랑 이제 일본밖에 없는 일본. 상황이 네. 되는 거고 일본도 일본은 뭐 조선을 안 하겠다고 지금 거의 뭐 못하는 데인데 뭐. 접고 있는 상황인지라 한국에 굉장히 하하. 집중적으로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발주가 나와도 받을 수 있어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야드들의 네.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27년, 28년, 29년에 인도될 예정량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중국의 상위 업체들이 28년까지 인도 예정이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한국은 27년까지는 확실히 차 있고 28년은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또 상황이기 그 여유가 때문에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LNG 수출하겠다고 발주하려고 하는 LNG 선도 대체적으로 LNG를 초기에 생산하는 연도가 28, 29, 30, 30년, 네. 31년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전략상선에 대한 그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한도도 29년까지 인도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에 비어 있는 야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주할 만한 선박들이 다 후보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저 수주 받는 걸 중국에 이렇게 외주 줘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요, 중국의 블록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실제로 있는 상황이고요.
외주를 주고 이제 그게 완성품이 아닌 형태로 들여와서 저희가 다시 재조립을 하고 뭐 이런 그렇기도 형태로 하고. 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한국 기술이에요. 중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조립하는 네. 설계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서 이제 제조하는 거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접이나 이런 거를 근데 우리 기술자가 아닌 중국 기술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다 파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감독을 하죠. 감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핸드폰이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장사 잘 되니까 중국의 공장에 이제 우리가 세워갖고 이렇게 만든다. 이건 이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품질이 잘 나올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짜장면집을 하는데 우리 주방장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 근데 너무 장사 잘 돼서 손님 다 레시피를. 못 받아. 그래서 옆 가게에 이렇게 외주를 줘.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결국 여기에서 완성품으로 만들 때 그 네. 품질에 대한 검품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외주를 줘서 다시 가져와서 뭐 많이 해왔었던 레코드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래서 안될 외국에서 거라고. 볼 때도 뭐 이건 전혀 문제 없는 프로세스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선주들하고 얘기가 다 된 거죠. 네, 아니, 저희가 이거는 요만큼까지는 중국에서 만들 건데 저희가 그렇겠지. 기술 그리고 뭐 보증을 반드시 필수적인 어떠한 부분은 뭐 선주가 꼭 지정해 주는 거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까지 예.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스펙에 대한 합의를 보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건 합의가 됩니다. 대신 아마 미국 배는 그것도 아마 싫어할 것 같은데 그죠? 중국에서 외주 주는 것조차도 조금이라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단가를 좀 더 세게 받고. 높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단가 좀 세게 받으세요. 아마 중국에서 못 만들게 할 것 같아 미국. 실제로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미국 야드가 만들고 있는 일반 상선이 네. 아마 시장에서 저희가 알려져 있는 어떠한 스펙의 선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TU급 선박이 한 4천만 달러다라고 네. 하면 그거랑 완전히 상관없을 정도로 몇 배수의 가격으로 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네. 인효율도 빨리 올라오지 않아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전후면 만들어서 뽑아낼 네. 텐데 막 그걸 몇 년째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한국에 외주를 줘서 만들게 되면 미국 내에서 만드는 어떠한 물량보다 당연히 효율은 높게 나올 거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도는 어떨까요? 인도가 너무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줬어요. 이번에 천척이었었나요? 천척 정도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전략 상선 아니고 네. 그냥 물량을 날르는 상선 정도가 한 1,500척 정도 있는데 그거를 늘리겠다라고 저희가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였었는데 저희가 기사의 일부를 좀 가져왔었는데요. 현재 한 1,500척 가량의 선대를 향후 2,500까지 늘린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인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인구수도 그렇고 네. 이제 저희가 해운업계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인도가?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해운 시장이 그렇게 막 벼락같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다 한 거에는 중국의 힘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BDI가 막 10,000포인트를 넘고 이랬던 그 모든 원인이 다 중국이었었는데 네. 인도도 뭔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한껏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선, 저 앞에는 지금 1,500척이라고 나왔지만 그거는 보시면 대체적으로 뭐 화물을 날르는 선박일 거고 뭐 작은 기타 선박 중에 이제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건데 저희가 클락슨을 기준으로 뽑아본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그 해운사의 선박은 2,200척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보시면 여객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터그보트라고 하는 거는 배를 이렇게 연안에서 끄는 예인선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 배들이 이렇게 입항을 하면 네. 그거를 끌거나 이러한 건 많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도가 뭔가 날르는 화물을 저희가 그 인도의 해운사의 배에 실어서 날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재화 중량 톤수 기준으로도 선박의 사이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작은 거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도의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9척밖에 없는데 물론 이건 아직까지 인도로 완성품에 해당하는 공장이 많이 이전을 해서 인도가 전 세계 공장이 되어서 예전에 중국이 했던 것처럼 막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처음에는 원자재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완성품이 되어서 나오는 그 사이클을 실제로 인도가 중국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2025년 이후부터 또 한 10년 동안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인도에 우리나라 저 조선업체들이 좀 도크 좀 만들어 갖고 인도에서 배 생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런 건 걱정이 없나요?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인도 출장도 가봤지만 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효과제를 진행을 하잖아요. 너무 더워서 네네. 차라리 추울 때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조선소가 더울 때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인도 더운 그냥, 나라라. 예. 이게 작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배 건조하는 것이 좀 어렵겠군요. 그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동남아에 저희가 많은 해외 야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진행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성공적이었던 게 베트남 네. 정도 현대 미포조선이 나가서 만든 비나신 조선소 네, 정도고 네. 나머지들은 그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대형화시키거나 이런 데는 조금 실패를 했죠. 물론 저희가 과거에 한진중공업이 수빅에다가 큰 네. 야드를 만들고 결국에는 넘기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도가 큰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철강 산업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도에 굉장히 큰 철강 공장들부터 깔리고 나야 아마 조선 업체를 육성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차 처음에 그러니까 차 처음에 이제 제조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철강사부터 먼저 만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철강사 없으면 못 만드니까 네. 아니, 그게 그랬었거든요. 있어야지. 네. 네. 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천척이라고 하면 지금 몇 년까지 계획이죠, 그게? 2030 40몇 년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그때까지 뭐 지- 무탈하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인도 말도 너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좀 뻥이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약간 좀 과장이 좀 세. 항상 뭐 하는 거 보면 근데 인도의 무역량 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선대가 굉장히 비루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왜 인도에서 제일 부자인 그 그룹이 아다니 그룹이었나요? 아니, 어디지? 이렇게 뭔가 뭐를 우리한테 수출하고 있지 보면 막상 없잖아요. 네. 근데 안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내수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굴렸기 때문인데 네. 이거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쪽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인도가 내부적으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산업은 그래도 지금까지 육성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이제 좀 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네.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가 도크가 계속 다 차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이 정도의 수요가 전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도크를 좀 늘릴 계획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근데 조금 저희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네. 만약에 한 10년 동안 천척이다라고 예. 하면은 1년에 그냥 100척 정도 수준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선대 정도는 그냥 지금 현재 뭐 80척인 걸 향후에 뭐 길게는 25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네. 거니까. 근데 그 계획이 미국도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전 세계적으로 배를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그 기준으로도. 그래서 인도랑 미국을 그 안에 이렇게 스프레드로 넣고 나머지가 필요로 하는 선박이 쌓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캐파를 논할 건지는 이제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필요로 하는 그 1,000척의 선박을 10년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러면 인도는 그만큼 굉장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가격에 대한 그 지불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아마 반응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설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럼. 보고 있고요. 그냥 계획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맡아놓은 수주가 이 정도는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 계획을 좀 세울 수 네. 있다라고 왜 생각해 볼 수 여쭤봤냐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국이 인도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도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뺏기고 싶지 않나. 인도 중국은 친해지기가 아니, 어렵어요. 친해질 수 없는데. 친해질 수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래도 올해, 또 네. 그 중국에서 이렇게 뭐 싸게 나오는 원재료 막 이런 것들 또 잘 갖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네. 틈새를 잘 노리는 성향인지라. 네. 하여튼 뭐 올해도 역시 뭐 조선은 걱정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네.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수주 측면에서 그렇고 네, 축하드립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 정프로님이 도와주셔서 네, 저는 이제 조선 이제 안 쳐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경화 위원 올 한해 행복하시고 네. 한 번씩 신고가 뚫을 때 한 번씩 봬요. 네, 우리 엄경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